율곡 2의 인생 수업, 혀를 깨물어서라도 절대 하면 안 되는 자랑 5가지. 남이 듣지 못하게 하려거든 그 말을 하지 말라. 500년 전 율곡 2 선생이 남긴 이 한마디가 오늘날 우리의 외로운 노년을 예언하고 있었습니다. 혀를 깨물어서라도 참아라. 평생을 정성껏 갖고 온 관계가 왜 나이가 들수록 하나둘 끊겨 나가는지 생각해 본 적이 있는가? 머리카락이 휘어지고 주름이 깊어지는 것보다 더 무서운 것은 무엇인가? 바로 어느 순간 주변의 진심으로 마음을 나눌 사람이 사라진다는 사실이다. 그저 기쁜 일을 나누고 싶었을 뿐인데 왜 친구의 눈빛은 차갑게 식어버리고 자식들은 전화를 부담스러워하는가? 떠올려보라. 오랫동안 함께 웃고 울며 지내온 친구와의 만남에서 무심코 던진 말 한마디가 공기를 차갑게 만들던 순간을 말이다. 상대방의 표정이 미묘하게 굳어지고 대화의 흐름이 어색해지며 그 이후로는 왠지 연락이 뜸해지는 경험 혹시 겪어본 적이 있는가? 그것은 바로 당신이 무심코 내뱉은 자랑이라는 칼날이 상대의 자존감을 베어냈기 때문이다. 사람이 나이가 들수록 취해지는 이유는 외모 때문이 아니라 바로 참지 못한 입술 끝의 오만함 때문이다. 오늘은 율곡 이 선생의 지혜를 빌려 노년을 고독으로 몰아넣는 5가지 자랑에 대해 이야기하려 한다. 율곡 선생은 일찍이 경목요결에서 이렇게 말했다. 남이 알지 못하게 하려거든 그 일을 하지 말고 남이 듣지 못하게 하려면 그 말을 하지 않는 것이 제일이라고 말이다. 이 말씀 속에 담긴 서늘한 경고를 이해하는가? 자랑하고 싶은 마음이 들 때 그것은 단지 내 기쁨을 나누고 싶은 순수한 의도일 수 있다. 하지만 듣는 사람의 마음속에는 전혀 다른 독이 일렁일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종종 잊고는 한다. 먼저 생각해보라. 인생의 후반부에 접어든 우리에게 관계란 무엇인가? 젊은 시절에는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헤어지며 인연을 쌓아갔지만 이제는 진정으로 소중한 몇 사람과의 깊은 유대가 더욱 값지게 느껴지는 시기가 아닌가? 그렇기에 더욱 조심해야 한다. 평생 함께 온 친구, 이웃, 지인들과의 관계가 단 한 번의 실수로 인해 금이 갈 수 있기 때문이다. 율곡 선생은 또한 이렇게 경고했다. 만약 그러한 말이 한 번이라도 입 밖에 나오게 되면 지난날 쌓아놓은 모든 공덕은 하루아침에 재가 되어 바람에 날아가듯 사라져버리고 만다고 말이다. 얼마나 무서운 말씀인가. 수십 년을 쌓아온 신뢰와 우정이 단 한순간의 말실수로 무너질 수 있다는 것을.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자랑이 관계를 무너뜨리는지 하나하나 살펴보자. 첫 번째로 살펴볼 것은 통장 잔고, 즉 돈에 관한 자랑이다. 누군가 당신에게 물어본다. 요즘 어떻게 지내냐고. 당신은 대수롭지 않게 대답한다. 아, 별일 없이 잘 지내고 있다고. 그런데 이어서 이런 말이 나올 수 있다. 최근에 투자한 것이 잘 되어서 통장에 돈이 좀 들어왔다거나 연금이 생각보다 많이 나와서 여유가 생겼다거나 자식들이 매달 용돈을 넉넉히 보내준다거나 하는 말들 말이다. 당신은 단지 안도감을 표현한 것뿐이라고 생각할지 모른다. 노년에 경제적으로 안정되어 있다는 것은 분명 축복이다. 하지만 그 말을 듣는 상대방은 어떻겠는가? 만약 그분이 매달 생활비 걱정에 잠 못 이루는 분이라면 당신의 그 말은 칼이 되어 가슴을 찌를 수 있다. 모든 괴로움은 비교에서 온다. 나의 형편과 남의 형편을 비교하는 순간 마음속에는 질투와 상대적 박탈감이라는 독이 스며들게 된다. 떠올려보라. 당신이 경제적으로 어려웠던 시절을 말이다. 누군가 자신의 풍족함을 자랑하듯 이야기할 때의 그 씁쓸한 기분을 말이다. 겉으로는 웃으며 축하한다고 말했지만 속으로는 왜 나만 이렇게 힘들까 하는 생각이 들지 않았는가. 그리고 그 사람과의 만남이 점점 부담스러워지지 않았는가. 바로 그것이다. 돈 이야기는 듣는 순간 즉각적으로 비교를 불러일으킨다. 나는 얼마를 가졌는가, 저 사람은 얼마를 가졌는가, 왜 나는 저만큼 갖지 못했는가 하는 생각들이 자동으로 작동하게 된다. 더욱이 노년에는 경제적 격차가 더욱 크게 느껴진다. 젊을 때는 앞으로 더 벌 수 있다는 희망이 있었지만 이제는 대부분 소득이 고정되어 있거나 오히려 줄어드는 시기다. 그렇기에 경제적 여유가 있는 사람의 말 한마디가 더욱 무겁게 다가온다. 당신이 돈 이야기를 꺼낸 순간 상대방은 당신이 자신을 과시하고 싶어 한다고 생각할 수 있다. 설령 당신의 의도가 순수했다 할지라도 말이다. 율곡 선생은 재화를 비밀리에 숨겨두는 방법으로 남에게 베푸는 것보다 더 좋은 게 없다고 했다.
100% 주면 도적에게 빼앗길 걱정이 없고 불이 나서 타버릴 걱정이 없고 소나 말로 운반해야 되는 수고도 없다고 말이다. 이 얼마나 지혜로운 말씀인가. 재물은 드러내서 자랑할 것이 아니라 조용히 간직하거나 필요한 곳에 베풀어야 한다는 것이다. 만약 당신이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다면 그것을 말로 자랑하지 말라. 대신 어려운 이웃을 조용히 돕는 데 사용하라. 그렇게 할 때 당신의 재물은 진정한 가치를 발하게 된다. 두 번째로 살펴볼 것은 자식의 성공에 관한 자랑이다. 이것은 아마도 가장 흔하면서도 가장 위험한 자랑일 것이다. 부모의 마음이란 어쩔 수 없이 자식에게 향하기 마련이다. 자식이 잘 되면 내 일처럼 기쁘고 자랑하고 싶은 것이 부모의 본능이다. 큰아들이 대기업의 임원으로 승진했다거나 둘째 딸이 의사가 되었다거나 막내가 유학을 가서 박사학위를 받았다거나 하는 소식은 분명 기쁜 일이다. 그래서 친구들을 만나면 무심코 이런 이야기를 꺼내게 된다. 하지만 잠깐 멈춰서 생각해보라. 그 말을 듣는 상대방의 자식은 어떤가? 혹시 취업을 못해 집에서 고민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혹시 사업에 실패해서 빚에 쪼들리고 있는 것은 아닌가? 혹시 이혼을 해서 부모에게 손 벌리고 있는 것은 아닌가? 당신의 자식 자랑은 그분에게 칼이 된다. 높은 곳에 서면 바람이 세게 부는 법이다. 당신이 자식을 자랑하면 할수록 상대방은 더욱 초라해지고 위축된다. 더욱이 자식의 성공은 온전히 그 자식의 것이지 부모의 것이 아니다. 물론 부모가 뒷바라지를 했고 교육에 투자했을 수 있다. 하지만 결국 그 성과를 이룬 것은 자식 본인의 노력이다. 그런데도 부모가 나서서 자랑을 하면 듣는 사람은 이렇게 생각한다. 저 사람은 자기 자식의 후광으로 살고 있구나. 자기가 이룬 것도 아닌데 마치 자기 공로인 양 떠벌리는구나 하고 말이다. 율곡 선생은 각자의 업은 각자의 것이라 했다. 자식의 업적을 부모가 가로채서는 안 된다. 그리고 자식 자랑은 다른 부모에게 깊은 상처를 준다. 누구나 자기 자식이 최고라고 생각하고 싶다. 누구나 자기 자식이 성공하기를 바란다. 하지만 세상 모든 자식이 성공할 수는 없다. 어떤 자식은 뛰어나고 어떤 자식은 평범하다. 어떤 자식은 순탄한 길을 걷고 어떤 자식은 험난한 길을 걷는다. 이것은 자연의 이치다. 하늘의 뜻은 공평하지 않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부모의 사랑이 달라지는 것은 아니다. 그런데 당신이 자식을 자랑하면 상대방 부모는 자기 자식과 비교하게 된다. 내 자식은 왜 저렇게 못할까? 내가 뭘 잘못 키웠을까? 내 자식은 나를 부끄럽게 하는구나 하는 생각에 빠진다. 이것은 그 부모에게도 고통이지만 더 나아가 그 자식에게도 고통을 준다. 부모가 다른 집 자식과 비교하며 원망하게 되기 때문이다. 이렇게 당신의 한마디 자랑이 다른 가정에 균열을 일으킬 수 있다. 얼마나 무서운 일인가. 물은 낮은 곳으로 흐른다. 진정으로 현명한 사람은 자신을 낮추고 겸손하다. 만약 당신의 자식이 정말로 훌륭하다면 굳이 당신이 말하지 않아도 사람들이 알게 된다. 오히려 당신이 자랑할수록 사람들은 그것을 과장이라고 생각하거나 듣기 싫어한다. 대신 자식의 성공에 대해 물어보면 담담하게 대답하라. 그저 열심히 살고 있다고, 건강하게 지내고 있다고 말이다. 그리고 상대방의 자식에 대해서도 물어보고 관심을 가져라. 그것이 관계를 지키는 길이다. 세 번째로 살펴볼 것은 집값 및 재산 증식에 관한 자랑이다. 이건 역시 매우 민감한 주제다. 누군가가 이렇게 말한다. 우리 집이 있는 동네가 재개발이 되어서 집값이 2배로 올랐다고, 혹은 몇 년 전에 산 아파트가 지금은 몇 억이 올랐다고, 혹은 주식 투자를 해서 큰 돈을 벌었다고.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듣는 사람은 어떤 기분이 들까? 먼저 부러움이 일어난다. 나도 저렇게 운이 좋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든다. 그 다음에는 질투가 일어난다. 왜 저 사람만 운이 좋은가? 나는 왜 그런 기회를 잡지 못했는가 하는 생각이 든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상대적 박탈감이 일어난다. 나는 평생 열심히 일했는데도 이것밖에 안 되는데 저 사람은 운 좋게 부동산으로 큰 돈을 벌었구나 하는 생각이 든다. 탐욕과 질투는 마음을 병들게 한다. 더욱이 재산 이야기는 매우 구체적이고 계산 가능한 것이기 때문에 듣는 사람은 자동으로 당신의 재산을 머릿속으로 계산하게 된다. 아파트가 몇 억이고 저축이 얼마고 연금이 얼마니까 이 사람은 총 얼마 정도의 재산이 있겠구나 하고 계산하게 된다. 그리고 그것을 자신의 재산과 비교한다.
이런 비교는 결코 건강한 관계를 만들지 못한다. 오히려 시기와 질투만 불러일으킬 뿐이다. 율곡 선생은 군자는 재물에 연연하지 않는다고 했다. 재물은 왔다가 가는 것이고 많이 가진다고 해서 행복한 것도 아니다. 오히려 재물에 집착할수록 마음은 더욱 궁핍해진다. 당신이 재산 증식을 자랑하는 것은 결국 당신이 재물에 얼마나 집착하고 있는지를 드러내는 것이다. 그리고 그것은 당신을 속물로 보이게 만든다. 더욱이 재산 이야기는 심리적 위축감을 준다. 상대방은 당신과의 만남이 부담스러워진다. 밥 한 끼를 먹어도 차 한 잔을 마셔도 당신이 자신보다 재산이 많다는 것을 의식하게 된다. 그리고 자신이 돈을 내면 초라해 보일까봐 그렇다고 당신이 계속 내는 것도 미안해서 만남 자체를 피하게 된다. 이렇게 당신의 재산 자랑은 관계에 보이지 않는 벽을 만들어버린다. 만족할 줄 아는 사람이 진정한 부자다. 당신이 많은 재산을 가지고 있다면 그것으로 만족하라. 굳이 남에게 말할 필요가 없다. 재산은 많이 가진 사람이 아니라 적게 원하는 사람이 진짜 부자다. 당신이 재산을 자랑하면 할수록 사람들은 당신을 탐욕스럽고 속물적인 사람으로 본다. 대신 검소하고 겸손하게 살아가라. 그것이 진정으로 품격 있는 노년의 모습이다. 네 번째로 살펴볼 것은 인맥에 관한 자랑이다. 누군가가 이렇게 말한다. 나는 국회의원과 친하다고, 나는 대기업 회장과 골프를 친다고, 나는 유명한 연예인과 아는 사이라고.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듣는 사람은 어떤 기분이 들까? 처음에는 신기할 수 있다. 그런 사람과 아는 사이구나 하고 감탄할 수 있다. 하지만 곧 이런 생각이 든다. 그래서 뭐, 그 사람과 친하다고 해서 당신이 대단한 사람이 되는가? 율곡 선생은 우리는 각자의 업을 가지고 있다고 했다. 다른 사람의 명성이나 지위는 그 사람의 것이지 당신의 것이 아니다. 당신이 그런 사람과 안다고 해서 당신의 가치가 올라가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당신이 그런 이야기를 할수록 사람들은 당신이 권위에 기대어 살고 있다고 생각한다. 스스로의 힘으로 서지 못하고 다른 사람의 이름을 빌려 자신을 돋보이게 하려는 초라한 사람이라고 생각한다. 더욱이 인맥 자랑은 듣는 사람을 초라하게 만든다. 상대방은 생각한다. 나는 그런 사람과 아는 사이도 아닌데 나는 보잘것없는 사람이구나. 나는 평범한 사람들과만 어울리는 하찮은 존재구나. 이런 생각은 소외감을 불러일으킨다. 그리고 당신과의 대화에서 점점 움츠러들게 된다. 무슨 이야기를 해도 당신의 화려한 인맥에 비하면 초라해 보일 것 같아서 입을 다물게 된다. 이렇게 대화의 온도는 식어가고 관계는 멀어진다. 진정한 군자는 사람을 귀천으로 나누지 않는다. 높은 사람이든 낮은 사람이든 똑같이 대한다. 오히려 약한 사람에게 더 친절하고 겸손하다. 그런데 당신이 높은 사람과의 인맥을 자랑한다는 것은 결국 당신이 사람을 지위와 권력으로 판단한다는 것을 보여준다. 그것은 천박한 가치관이다. 진정으로 품격 있는 사람은 누구와 아는 사이인지가 아니라 그 사람 자체의 인품과 행동으로 평가받는다. 큰 나무는 조용히 자란다. 진정으로 훌륭한 사람은 떠들지 않는다. 만약 당신이 정말로 훌륭한 사람들과 교류한다면 굳이 그것을 자랑할 필요가 없다. 오히려 그런 사람들과의 만남에서 배운 겸손과 지혜를 실천으로 보여주라.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당신의 가치를 증명하라. 그것이 진정으로 존경받는 길이다. 다섯 번째로 살펴볼 것은 받은 도움과 혜택에 관한 자랑이다. 이것은 매우 미묘한 자랑이다. 누군가가 이렇게 말한다. 내 아들이 나를 해외여행에 데려갔다고, 정부에서 나한테 특별한 지원금을 줬다고, 병원에서 나를 VIP로 대우해줬다고. 이런 이야기를 하는 사람은 자랑하려는 의도보다는 감사함을 표현하려는 의도일 수 있다. 하지만 듣는 사람에게는 전혀 다르게 들린다. 모든 것은 인과응보다. 당신이 받은 혜택은 당신의 과거 행위의 결과일 수도 있고 혹은 단순히 운일 수도 있다. 하지만 그것을 자랑하는 순간 듣는 사람은 이렇게 생각한다. 왜 저 사람만 운이 좋을까? 나는 왜 그런 혜택을 못 받을까? 나도 받고 싶다. 이런 생각은 시기와 기대를 동시에 자극한다. 시기는 당신에 대한 질투를 낳는다. 저 사람은 참 운이 좋구나. 나는 왜 저렇게 운이 없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 그리고 기대는 당신에게 의존하려는 마음을 낳는다. 만약 당신이 정부로부터 지원금을 받았다면
상대방은 어떻게 하면 나도 받을 수 있는지 물어볼 수 있다. 만약 당신의 자식이 당신을 여행에 데려갔다면 상대방은 마음속으로 자기 자식과 비교하며 서운해할 수 있다. 이렇게 당신의 자랑은 관계를 복잡하게 만든다. 율곡 선생은 덕을 쌓는 것은 조용히 해야 한다고 했다. 당신이 좋은 일을 했다면 혹은 좋은 일을 당했다면 그것을 떠벌릴 필요가 없다. 오히려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조용히 간직하라. 그리고 기회가 되면 다른 사람에게도 도움을 베풀라. 그것이 받은 은혜에 보답하는 길이다. 당신이 받은 혜택을 자랑할수록 사람들은 당신을 얄팍하고 경박한 사람으로 본다. 하늘은 말이 없지만 사계절이 돌아가고 땅은 말이 없지만 만물이 자란다. 진정으로 위대한 것은 조용하다. 당신이 받은 혜택이 아무리 크다 할지라도 그것을 자랑하지 말라. 대신 겸손하게 감사하고 그 은혜를 잊지 않으며 다른 사람에게도 베풀 수 있는 사람이 되라. 그것이 진정으로 품격 있는 노년의 모습이다. 지금까지 우리는 노년의 절대 말에서는 안 되는 5가지 자랑에 대해 살펴보았다. 통장 잔고, 자식의 성공, 집값과 재산 증식, 인맥 그리고 받은 도움과 혜택. 이 5가지는 모두 한 가지 공통점이 있다. 바로 듣는 사람에게 비교와 질투, 상대적 박탈감을 불러일으킨다는 것이다. 그리고 결국 관계를 무너뜨린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자랑을 아예 안 할 수는 없다. 인간이기에 기쁜 일이 있으면 나누고 싶은 것은 당연하다. 하지만 화법을 바꾸면 관계를 해치지 않을 수 있다. 이제 관계를 지키는 현명한 대화법 5가지를 살펴보자. 첫째, 감사를 표현하라. 내가 잘해서가 아니라 주변의 도움 덕분이라고 공을 돌려라. 예를 들어 자식이 좋은 직장에 취직했다면 자식이 똑똑해서가 아니라 좋은 선생님을 만나서 좋은 친구들의 도움이 있어서라고 말하라. 경제적으로 여유가 생겼다면 내가 투자를 잘해서가 아니라 운이 좋았다고, 때를 잘 만났다고 말하라. 이렇게 감사를 표현하면 듣는 사람은 당신이 겸손하다고 느낀다.